아버지는 나를 항상 팔베개를 하여 끌어안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늦둥이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밤도둑이 업어갈까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옛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지 스스로, 어느 날은 내가 졸라서 옛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젊은 시절에 아버지는 동리에서 예책을 구성지게 읽어주어 아낙네들의 웃음과 눈물을 자아내는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은 설렁이고 달빛은 고요하여 뒷동산에 걸쳐 있고, 뒤란의 배꽃은 숨죽여 부자의 두런거림을 듣고 있노라면, 아버지는 크게 큰 기침을 하고 옆에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냉수를 시켜서 한 잡을 쭉 들이켜고 다시 팔베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또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바로 잠이 드셨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나는 팔베개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랬구나 하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5살이 되기 전 어느 해에 아버지는 200리 서울을 가져서 세발 자전거, 순경모자 등을 사오셨습니다. 사진사도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乡村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현대판 모습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모자를 쓰고 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데 왜 그렇게 입술이 정상적으로 다물어지지 않는지 옆에 있던 세 분 앳된 누님들이 교정을 몇 번 시켜서 겨우 촬영을 한 생각이 납니다. 그 자전거는 동리에 우리 한 대밖에 없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자전거를 몰고 정자나무 옆 방앗간에 이르러 벌판 저 멀리 내를 건너 20여리 먼 산 위로 검붉은 태양이 집채만하게 솟아오르는 장관을 바라보면 어린 나이에 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하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장관이 떠오를 때면 나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서당을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3대 독자인 내가 매우 소중하셨을 겁니다. 나이가 50이 넘어서면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조상과 조국의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2를 넘은 저는 이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관심 기울여온 한국학에 대하여 피력해보고자 합니다. 서당의 이름을 초정선으로 명명하고 시청자 제연에 많은 지도 판단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배달민족의 역사는 언제부터인가를 두고 오늘날까지도 학자들 사이에서 왈가왈부하는데 과연 우리 배달민족의 역사가 고조선부터일까요? 근래의 남한강 유역과 금강 상류 사이에 있는 충북 청원군 소로리에서 벽시 18톨 등 곡물이 출토되었는데 서울대 연구진과 미국 애리조나대 연구진이 각각 그 탄소 측정을 한 결과 약 1만 2,500년 전의 것으로 측정되었답니다. 그러니 그보다 훨씬 전인 최후 빙기가 끝나 새로운 신석기 시대를 연 약 1만 8천년 전 이후로부터 우리의 조상들은 한반도에서 벼농사를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발달된 과학의 덕으로 배달민족의 뿌리를 밝힐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배달민족의 그 유구한 역사 속에 민족의 숨결과 애환이 어디 하나 담기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구구절절한 맛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시가와 한시를 음미해 봄으로써 한국인의 멋과 맛을 다루는 한국학의 첫걸음을 시가 감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본래 한시는 중국 고대에서부터 번성하여 당나라를 기준으로 고채시와 근채시로 나뉘고 절구, 배율, 아분, 대구,
형측 등으로 작법부터 까다롭게 다가와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하나 풀다 보면 그리 난해한 것도 아니니 그 그윽한 맛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 단군 왕검이 나라를 세운 지 4358년이 되었으니 연대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최소 약 2100여 년 전부터 조선사회에서 전해져 오는 시가를 심심해서 제1의 첫 시간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볼까 합니다. 공우인 백발노인의 아내 공무도하 이미시여 그 강을 건너지 마소. 공경도하 임은 끝내 그 강을 건너시네. 타하이사 건너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당내 공하라 임을 장차 어이할거나. 이 사언절구의 시는 중국 진나라 최표가 서기 300년경의 사람인데 그가 그의 작품 고금주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한시의 악부 형식으로 실려 전해지고 있는데 공무도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의 시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우인에서 공은 공우공, 후는 공우후, 이는 끌다 혹은 당기다는 뜻인데 여기서 공후는 서양의 하프와 비슷한 동양의 옛 현악기를 말하고 이는 악부시의 한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인데 제목 끝에 붙이며 한문 문체의 하나로 자기 뜻을 부연하여 설명하는 글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공은 임공, 없을 무, 건널 도, 강하, 공무도하라. 임시여 그 강을 건너지 마소. 끝내 경, 공경도하. 임은 끝내 그 강을 건너시네. 떨어질 타, 말리을 이, 죽을 싸. 말리을 이는 순접과 역접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다가라는 역접의 기능으로 쓰였습니다. 타하이사 건너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이 시는 이렇게 사자사구로 이루어진 사언절구로 전해지고 있는데 본래 원본은 제3구에 임공자가 앞에 있는 공타하이사로 5글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언시는 아닙니다. 사구를 보면 당할 땅 어찌네 어찌하, 내 하는 이를 어쩌랴 어찌할꼬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당내 공하 임을 장차 어이할거나.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임이시여 그 강을 건너지 마소. 임은 끝내 그 강을 건너시네. 건너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임을 장차 어이할거나. 내용인즉슨 고조선의 어느 강가에서 백발노인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호를 타고 물살이 세찬 강물을 어지러이 건너고 있었습니다. 호란 헤엄을 칠 때 몸이 잘 뜨게 하는 큰 밭과 같은 기구를 말합니다. 그 뒤에서 쫓아가는 그의 아내가 여보 건너지 마요 제발 건너지 마요 하며 소리 지르며 막으려 했으나 노인은 건너편 하안에 다다르기 전에 그만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을 강가에 나와 그의 아내가 울부짖으며 통곡을 하니 그 소리가 매우 구슬퍼서 듣는 이들의 애간장을 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애타게 울부짖던 그의 아내도 기력이 다하자 스스로 강물에 몸을 던져 그의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백발노인의 강 건너는 사연이 홧김에 빚쟁이에게 따지러 강을 건너는 것인지 혹은 술김에 화를 못 참고 싸우러 강을 건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를 쫓아온 아내가 애타게 울고 있다가 그를 따라 죽음을 택한 것을 보면 아내와의 사이가 나빴다고는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저는 백발노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 물에 빠져 죽은 노인을 백수광부, 백발의 미친 사람으로 부르는 역자들이 많은데 이건 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친 남편이 죽었는데 며칠을 따라서 울다가 결국에는 지쳐서 강물에 투신하는 여인이 예나 지금이나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길게 머리를 기르던 그 시절에 머리를 풀어헤친 모습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슬픈 사연을 현지에서 두루 지켜보아온 고조선의 나루터지기 군졸인 진절 광리자고가 성명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처 여옥에게 그 슬픈 내용을 알려주자 이름도 어여쁜 그의 처 여옥이 슬퍼하면서 곡을 붙여 공호를 타며 그 소리를 부르니 듣는 사람들이 모든 눈물을 흘리며 따라 울었다 합니다. 여옥이 그 소리를 이웃의 여용이라는 여인, 이름이 여용인 걸 보면 아마 그녀의 친척인 것 같습니다. 그 여용이라는 여인에게 전하니까 공후인이라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원절규의 시는 중국 진나라 최표의 고금주에 전해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한치은의 해동역사와 박지원의 열하일기에도 사연과 가사가 실려 전해지고 있습니다.